바로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초록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이 일봉이 바뀌고 지금 오히려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116.6K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알트들은 그나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비트는 일봉상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이제 알트들은 양봉 마감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었는데 9시 그 이후로 해가지고 오늘 일봉부터 이렇게 상승으로 다시 좀 전환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트들도 조금씩 더 올랐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FOMC가 9월 FOMC가 종료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올해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버블장으로 간다라는 것을 계속 줄곧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확실한 버블장으로 가는 그 신호탄을 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또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알트 투자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알트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이 고기를 낚아보세요. 제가 그 방법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도 이제 이 XRP 현물 ETF,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인은 거의 확정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또 간밤에 그 소식이 나왔죠. 이 승인 난이도가 하락이 됐다 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호재가 될 수 있을까, 진짜 찐 호재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FOMC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하가 9개월 만에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첫 금리 인하죠. 50bp가 뭐 트럼프는 원했지만 이제 시장의 예상대로 B컷은 없었다. 그래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9월달에 인하를 했으니까 남은 건 두 차례거든요. 10월달, 12월달. 근데 두 차례 모두 이제 금리 인하를 가능하다라고 이 파월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내년 같은 경우가, 내년에는 이 점도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점도표 내년 말 금리 중간값이 3.4, 올해 말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번만 내릴 생각이다. 그래서 시장은 2회에서 3회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은 좀 이제 내년 전망치가 보수적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이라고 뭐 보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차피 내년은 또 내년 가봐야 되거든요. 뭐 이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 FOMC 직후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래서 보시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S&P 500이 마이너스 0.1%,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정도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의 그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봐야 되거든요. 과정을. 그러니까 어제 이런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과정이 어땠느냐, 이걸 보시면 이게 S&P 500의 어제 일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미증시가 계속 사상 최고가를 찍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 제가 요 선을 그어서 요 상승 추세가 계속 되어 있으니까,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승이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뭐 제 장기적인 뷰는 이제 버블장은 맞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그래서 이게 맞아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일봉상 딱 보시게 되면 꺾이긴 했습니다. 요 하락 채널을 뚫고 내려왔죠. 그런데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아래 꼬리 길게 달렸다라는 것은 저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말아 올렸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 낙폭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장중에는 그보다 훨씬 해서 1%가 아마 넘었던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아 올렸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붙었다. 그러니까 하락할 만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말아 올렸다는 얘기는 밑에서 입 벌리는 투자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밑에서 지금 떨어지면 신났다, 입 벌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그냥 그대로 지금 나왔죠. 그죠? 떨어지니까 받아먹기 바빴다. 그래서 말아 올렸다. 근데 S&P 500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제가 얼마 전에 걷던 이 하락 추세선에 지금 깨고 내려왔는데 뭐 S&P 500만큼은 아니었지만 어제 엔비디아 영향이 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어제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상당히 줄이면서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계속 좀 붙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떠했느냐? 먼저 5분봉, 그 다음에 1봉, 또 W자 패턴을 체크를 해보면 5분봉을 볼게요. 지금 이때가 어제 새벽 3시 금리 발표가 있었을 텐데 있었을 직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막 요동을 쳤습니다. 위아래로 막 계속 지금 이게 5분봉이거든요. 위아래로 막 흔들다가 114.7K까지도 터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상승이 나오다가 5시에 이제 미 증시가 마감이 되거든요. 미 증시가 마감된 이후로 오히려 이렇게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란색 그림 전선으로 지금 지그재그 요동쳤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준비를 했을 막 그때만 해도 딱 여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딱 화살표를 그어놨는데 그 이후로 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117.8K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금리 결정 후에 위아래로 막 요동을 치다가 상방으로 방향을 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어제 일봉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 근데 이 S&P 500,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긴 아랫꼬리를 달면서 상당히 말아 올리면서 이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양봉인데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이 W자 패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피보나치 비율로 반등의 곡을 봤을 때 0.5에서 0.618 요 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0.618의 그 자리가 117.9K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117.89니까 거의 9K예요. 그죠? 9K. 그러니까는 지금 딱 여기 0.618짜리를 정확히 딱 터치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바닥 터치 후 반등을 예상했던 지점까지 올라온 지금 상황이고 제가 아침만 해도 한 116K를 보이고 있었으니까 아직은 좀 애매한 상황이다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조금 더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찐 반등으로 보려면 0.618에 이 117.9K니까 거의 118K잖아요. 여기 118K 위로 올라가야지 진짜 찐 반등으로 볼 수 있는 그 구간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넘지 못했죠. 지금 정확하게 딱 터치는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이 시장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그 방향성이 어딘지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봤을 때 단기적인 흐름을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직 118K를 확실하게 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잭슨홀을 기억을 하라. 그러니까 잭슨홀 같은 경우도 그날 이제 파월이 막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게 되니까 그때도 이런 상승이 나왔다가 그 이후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하루 이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졌던 거거든요. 지금도 뭐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아직 우리가 그 기준으로 봤던 이 118K 0.618짜리를 넘겨야 되는데 아직은 넘기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고 일단 이런 흐름은 잭슨홀 때 그런 흐름도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자산시장의 방향성은 어떠하냐 일단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미 선물시장 어제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현재 그 이 미 선물시장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다우도 0.29%, S&P 500도 0.47, 나스닥 100도 0.7%로 어제 하락분보다 더 크게 지금 상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선물 시장이 뭐 본장까지 뭐 계속 이어진다 라고는 볼 수 없지만, 또 이제 중간중간에 또 어떤 뭐 이벤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모르죠. 근데 일단 이 시장의 그 방향성을 봤을 때 쉽게 지금 뭐 하방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 이 일봉도 보시는 것처럼, S&P 500의 일봉도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지금 떨어지면은 막 득달나게 지금 붙어가지고 이 저가 매수세가 막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산시장의 방향성은 일단은 지금 상방으로 또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죠. 48 필패 홍관 필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홍관이 중국에서 쓰는 단어라고 해가지고 대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48 필패, 대관 필승. 4848은 필패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 반드시 승리한다. 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 48 필패, 대관 필승. 그럼 아까 전에 보니까 48 필패 존버 필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제 의미가 약간 그러니까 뭐 존버의 의미라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자 라는 거거든요. 큰 그림을 보자. 그러니까 대관이라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고 넓게 전체를 내다봄, 또는 그런 관찰, 국어사전에 나오는 요 대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홍관이 보니까 중국어 사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관은 뺐습니다. 48 필패, 대관 필승. 요것을 기억을 합시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뭐 하락의 관점, 단기적으로 하락의 관점을 볼 때도 있고 뭐 상승의 관점을 볼 때도 있고 하지만 4848 하지 말아라 항상 말씀드리죠. 단기 그런 관점은, 단기의 방향성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4848 하지 말고 큰 그림 보면서 가면 됩니다. 큰 그림 보면서. 그죠? 그렇다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요 기사를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국제 금값이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국제 금값이 하락을 했다. 연준 금리 인하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이 금값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금값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아침에는 뭐 살짝 오르는가 싶더니만 또 지금은 살짝 떨어졌어요. 제가 이 금값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좀 크게 보게 되면, 또 이것도 켜야죠. 우리가 금을 어떻게 인식을 하죠? 금은 뭐다? 안전자산. 그런데 안전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시기가 버블의 정점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까지도 계속 안전자산인 이 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이 얘기는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 그러니까 버블일 때는 안전자산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험자산에, 조금 더 기대 수익이 높은 위험자산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거기에 돈이 몰려야지 진짜 버블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금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 버블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금이 지금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금이 고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 그 뒤로 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같이 이게 상승을, 금이랑 같이 상승을 하지만 어느 순간 넘어가게 되면은 금은 떨어지고 올라가더라도 약간 그 횡보성으로 가죠. 계속 경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이렇게 포모장으로 넘어간다. 이때가 2017년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그때쯤도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찍고 나서 하락 횡보 정도로 이제 경신을 못하죠. 사상 최고가를.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쓰면서 이 버블 영역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같이 이제 막 좀 이렇게 상승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금리 인하가 됐는데, 그런데 금은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일봉 지금 이제 주봉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하락을 했다. 그래서 진짜 버블이 시작이 되면은 금 가격 상승은 주춤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어제 뭐 하루 하락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뭐 고점 찍고 내려온다라는 것은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 점점 이제 그런 버블 쪽으로 약간 또 더 큰 수익을 쫓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 가격도 그 상승이 주춤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큰 그림을 보자. 사팔필패 대관 필승. 큰 그림을 보면 반드시 승리한다. 크고 넓게 전체를 내다보자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얘기. 지금 알트코인을 투자한다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알트코인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멤버십 이 회원 방송에 멤버십 이 회원 전용 방송에 리플 분할 매도가 세부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뭐 제가 뭐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책이 있었어요. 하나의 고레카와 긴조, 일본 주식시장의 신 고레카와 긴조라는 자서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큰 돈을 벌고 또 성공과 실패를 했는지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가지고 가격도 리플의 가격도 이제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말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 고레카와 긴조라는 이 일본 사람이 말한 게 있습니다. 거북이 3원칙이라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주식을 할 때 있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요 거북이 3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종목은 수면 하에 있는 우량한 것을 선택하여 기다릴 것. 두 번째, 경제 시세의 동향으로부터 항상 눈을 떼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것. 과대한 생각은 하지 말고 수중의 작은 범위에서 행동할 것. 요것을 세 가지 요 거북이 3원칙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해야지 이제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수면하에 있는 우량한 것을 선택하여 기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토털2, 토털3를 한번 볼게요. 토털2 지금 이제 어제 이 비트코인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 알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한 2% 정도 상승을 했네요. 2% 정도. 그래서 21년도 그 사상 최고가를 이제 어제, 오늘 아직은 넘어서지 못했고 이제 넘어설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초부터 요 작성했던 거 기억하시죠? 7월 초에 드디어 작년 12월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남은 과제가 뭐냐? 작년 3월 고점 여기 넘어서는 거 성공. 50일 200일선 골든크로스 이제 나왔었고 성공. 작년 12월 고점 얼마 전에 성공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죠? 그리고 한번 찍었다가 내려오면서 작년 12월 고점 지지받고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1년 올타임 하이 도전 중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진정한 포모 영역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진짜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정말 바로 이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토털2가 이런 상황이고 토털3는 어떠하느냐? 토털3는 이더리움을 제외한 토털2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거고 토털3는 이더리움 하나 요 코인 하나만 제외한 것을 토털3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제외하면은 이제 최근에야 이더리움이 이제 잘 나가겠지. 이제 그 올해 4월 이전만 해도 한창 막 바닥을 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털3 차트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고점이 여기거든요. 더 위에 있고 2021년 최고점이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고점이 조금 더 높았어요. 작년 12월에 2021년의 최고점을 살짝 넘어섰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움직임이 지금 작년 12월 고점, 그러니까 21년 최고점은 넘어섰고 작년 12월 고점을 터치했다가 지금 빠졌다가 어제 오늘 해가지고 다시 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토털2에서 말씀을 드린 넘어서냐 마느냐 여기 이후부터는 진정한 포모 영역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알트코인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것을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기 직전인데 이것이 수면 하에 있는 코인일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수면 하에 있는 코인일까? 라는 생각이 드세요. 토털2와 토털3를 보면 저는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수면 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아더스 코인 어떠하느냐. 아더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갈 길이 제일 먼 아더스 시총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은 작년 3월의 고점도 안 넘었거든요. 작년 3월의 고점도, 그리고 작년 12월 고점이 여기고 2021년의 최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제가 아침에 그었을 때보다 살짝 올라왔네요.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제가 그었을 때 그때 기준을 보게 되면은 작년 3월 고점까지는 한 10% 정도 상승을 해야 이제 올라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 12월 고점 같은 경우는 35%를 상승을 해야 작년 12월 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이제 사상 최고치, 여기는 지금 시점에서 50%가 상승을 해야지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아더스 시총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작년 11월에도 이렇게 한 방에 훅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이제 방아쇠가 뭐가 됐든 당겨지게 되면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또 아더스 시총이다. 그러니까 찐포 모장이 오게 되면은 아더스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꽤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금 수면 하에 있는 것은 아더스 코인이다. 그러니까 아더스가 상위 시총 10개를 제외한 알트 시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시총 10개를 뺀 나머지 알트들을 아더스 시총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이걸 보시는 것처럼 종목은 수면 하에 있는 우량한 것으로 선택해서 기다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수면 하에 있는 것은 아더스라면 우량한 것은 뭘로 볼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뭘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것이 시총 상위 코인이라면 이렇게 보면 1위부터 쭉 나오잖아요. 1위부터 쭉 나오는데 상위 10개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10개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알트 중에서 이제 상위권 보면은 뭐 이제 쭉 보시면 체인링크도 있고 지금 또 눈에 띄는 게 뭐 아발란체 있고 뭐 수이도 있고 스텔라 있고 비트코인 캐시도 있고, 근데 이 중에서 몇 개 코인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코인도 있고 아직 많이 못 올라온 코인도 있거든요. 아직 많이 못 올라온 코인.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고기를 직접 낚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낚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씩 한번 보세요. 하나씩 보시고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고, 또 그러니까는 뭐 떨어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제 얼마 정도의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또 이제 관심이 몰릴 수 있는지 그런 여부도 좀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가, 저도 그냥 몇 개를 봤는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가 이거를 지금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표시해둔 게 딱 보여가지고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근데 제가 이 선을 예전에 그어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그은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어놨는데 이 선을 딱 그은 걸 보니까 지금 여기를 연결하고 여기는 붕 떠있고 여기는 터치했고 여기를 터치한 걸 보니까 아마 여기는 제외하고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서 제가 여기랑 연결해가지고 쭉 이었던 것이 아닐까. 요때 그 시점이 이게 주봉이니까 2024년 12월 달 요때 점을 찍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요 삼각수렴을, 이 하락 추세를 얼마 전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올라왔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아더스 시총 상위 10개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털2, 토털3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위 시총 10개 코인이 들어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아더스 코인은 아직 작년 3월의 고점도 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상위 10개 코인이 이 토털2와 토털3를 다 들어 올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포모장이 오면은
아마 많은 그 알트코인들이 오를 거예요. 뭐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과는 다르다. 오르는 코인만 오르고 오르지 않는 코인들은 이제 안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 얘기는 아직 찐포모장이 안 왔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는 찐포모장이 오게 되면은 이 나머지 코인들도, 그러니까 모두 다 오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 다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더스 코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3월 고점 넘고 작년 12월 고점 넘고 2021년 사상 최고치 여기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고르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고르는지를 말씀드렸죠. 아더스 코인 중에서 이제 우량한 것을 여러분이 시총 상위 중에서 하나씩 한번 보세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상위 몇 개. 뭐 아발란체도 한번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지고, 또 그리고 아발란체가 지금 얼마나 관심이 있고, 또 이제 뭐 TBL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어느 정도 간추려지실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먼저 내가 자신이 알트 투자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가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더 리플 등 상위 10개 코인이면 앞으로도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은 저도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만, 난 그 정도 수익만 되더라도 만족해 라고 한다면 그냥 이 코인들, 상위 10개 코인들 하면 됩니다. 뭐 이더든 리플이든 어쨌든 지금 넘어가면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큰 기대 없이 그런 정도의, 이 정도의 수익만 간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기대를 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오케이다. 그런데 더 큰 수익을 기대한다?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미 상위 10개 코인은 수면하의 코인이 아니다. 지표가 말해줌. 이미 지금 토털2와 토털3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2021년도에 최고치인 그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상위 10개 코인이 끌어올린 것이고 아더스는 아직 여기에 있다 라는 거거든요. 물론 상위 10개 코인 중에서도 3배 이상 가는 코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코인이 또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상위 10개 코인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덜 먹더라도 그나마 안정성을 택하는 것. 코인에서 뭐 안정성을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 논한다는 것이 약간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상위 10개 코인이라면, 그나마 지금까지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는 그래도 다른 코인보다는 이런 뭐 안정성에 비해서는 안정성은 좀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위 10개 코인을 선택한다는 것은 덜 먹더라도 이 안정성을 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가오는 이 찐포모장에 내가 베팅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찐포모장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수면 하에 그나마 우량한 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좋다고 소문난 것은 이미 비싸다. 비싸다는 것이 앞으로 덜 오른다라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 리플도 많이 갈 수 있고 이더도 많이 갈 수 있고 뭐 다른 코인도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더라도 안정성을 택하고 싶다면 상위 10개 코인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번 사이클 베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수면하에 우량한 것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아더스 시총에 그 중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그 코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 BK도 말씀드렸지만 BK를 절대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BK에 대해서 좀 공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어놨던 그게 딱 보여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당연히 이 10개 코인, 상위 10개 코인을 선택하지 않고 아더스 시총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대신에 하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만큼 하이 리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떤 뭐 코인을 지금 딱 골라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는 딱 코인 골라줘서 그거 선택해서 그냥 그거 사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는 내 투자가 아닙니다. 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어떤 코인을 발굴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발굴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경험치가 쌓이고 또 실패를 통해서도 많이 또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어디에서 고기를 낚을 수 있는지 이 낚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코인을 딱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좀 서운해 하시게 또 느끼신다거나 아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멤버십 회원님 같은 경우는 한번 내가 한번 찾아보고 저희 소통방에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보면서 이게 어떠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서로 또 같이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리플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체크를 해보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